박하사탐 한능검 심화기출 460제 30분 때려잡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2강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제 근대사의 개항 이후 경제사회 문화 살붙이는 20문제 시간이에요. 정치사를 통해 1860년대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60년대 그러니까 개항 이후니까 70년대 이후부터 1910년까지 경제사회 문화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20문제를 통해 때려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도암기가 조금 필요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개항 이후에 문제가 좀 잘 출제가 되는 게 1880년대에 본격적인 개화정책. 본격적인 개화정책이 80년대죠. 8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좀 중요하겠고, 이어서 1890년대는 아관파천이 조금 핵심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이후에 그리고 서양의 열강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던 시기라서 1896년에 굉장히 많은 이권 침탈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고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 가속화, 요거 한 가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은 모두 일본이 부설하였다. 요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고요. 경인, 경부, 경원 모두 일본이 만들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신문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신문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언제 신문이 활동을 했는지 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빨간 펜이 떨어져서 빨간 문피를 주스면서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어렵습니다. 청일전쟁 및 1894년 청일전쟁 및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와, 이건 대놓고 낸 문제죠. 이런 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자, 러시아가 가고요. 러시아가 위로 올라가니까 옆에 써놓을게요. 미국이다. 영국이 다. 일본이 라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기억.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가설권. 이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가설권은 청나라가 1885년에 가져갔죠. 자, 기억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나라가 전신가설권을 가져갔어요. 1885년입니다. 지금 청나라는 없으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나, 미국, 운산 금강채굴권. 이거 미국이 가져갔죠. 미국이 운산 금강채굴권 가져갔고요. 디귿, 두만강 유역의 울릉도 삼림체벌권. 자, 삼림체벌권 하면 러시아입니다. 울릉도 삼림체벌권. 이제 나무 하면 러시아가 다 가져간다. 이거 러시아. 그럼 디귿, 영국이니까 틀렸네요. 리을, 라, 경부선 철도부설권. 자, 철도부설권은 모두 일본이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리을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내용으로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좀 멘붕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약간 마지막에 여러분 뼈대의 흐름 잡으신 다음에 연도 정리를 시험 보기 전에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또 우리 킬링 포인트로 한능검의 문제 난이도를 올릴 때 출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철도하면은 요건 좀 중요한 거니까 이제 메모를 좀 하고 갈까요? 자, 철도하고 이 전차를 좀 살펴보면요. 1899년에 일본이 경인선을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1906년에 경원선이 개통이 됩니다. 자, 철도는 이제 요렇게 경의선이죠. 경의선. 경원선이 아니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의주. 이런 식으로 남북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일본이 철도를 모두 부설해서 우리나라의 이권 그리고 물자를 수탈하는데 철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99년 하면 경인선도 있지만 서울 이제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도 1899년에 개통이 됐다.
같은 연도로 좀 묶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자, 그리고 운산 금강채굴권은 미국이라는 거. 그리고 울릉도 삼림체벌권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하나하나가 조금 헷갈립니다. 자, 2번부터는 최다 빈출들을 좀 묶어봤어요.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화폐정리 사업이죠. 자, 여러분 1904년에 제정고문 메가타가 1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에 들어옵니다. 대한제국에 들어왔어요. 메가타가 제정고문으로 들어와서 이 인물이 1905년부터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했어요. 우리나라 화폐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 사업이 이 시기에 단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화폐 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이거 우리나라 개화정책이죠. 80년대 본격적인 개화정책이 되겠고 정확한 연도로는 1883년이에요. 이 화폐정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문제 쉽게 나왔군요. 제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 단행됩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한 것은 1894년 1차 가보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 은본위 화폐 제도. 4번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상권수호 운동단체가 되겠어요. 1898년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단체 한국중앙총상회. 연도도 시기도 맞지 않죠. 5번 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방공령은 1889년에 선포했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은 방공령 언제 만들어졌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1883년 굉장히 중요한 조1 통상 장정에서 제가 이거 한번 연기하듯이도 설명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1 통상 장정 조선과 일본의 대화 조선인 입장에서 먼저 야 일본 미국도 관세인데 넌 왜 무관세냐 관세로 바꾸자 관세 해줄게 좋아 관세 해줄게 좋아 대신 나 조건이 있다 나도 미국처럼 최국 대우 줘라 최국 대우? 알았어 좋아 근데 나 하나 또 조건이 있다 곡식을 무제한으로 니네가 가져가니까 물가가 너무 폭등되고 있어 방공령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방공령? 좋아 방공령 갈게 대신에 나도 조건이 있다 방공령을 선포할 땐 한 달 전에 통보하게 기간을 명시하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조일통상 장정의 내용이죠. 83년. 조일통상 장정을 제가 지금 굉장히 민망했어요. 순간 이렇게 좀 연기하듯이 하나하나 주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의 이권이 더 침탈되었다라는 것.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2번은 화폐정리사업 문제였었고요. 3번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역시 같은 내용의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정리사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기억, 전환국 83년이었죠. 1883년이라서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연도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요. 니은 일본이 화폐정리사업 할 때 우리가 뭐 100만 원 주면 10만 원 줘야 되고 이렇게 딱 화폐 비율에 맞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동화의 상태를 보더니 이거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버렸죠. 이것을 갑을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급, 을급, 병급으로 나눴고 뭔가 트집을 어떻게든 잡죠. 이거 기스났어, 이거 지저분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을 또는 병으로만 체결되다 보니까 제가 100만 원을 주면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줬더니 5만 원만 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니은 맞고요. 일본에서 또 우리가 빚을 장난 아니게 지게 됐죠. 이 차관이 도입되면서 정부의 재정 예속화를 심화시켰으며 이것은 결국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계기가 되었죠.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정답은 화폐정리사업 4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898년입니다. 디귿은 1898년. 시전상인들이 상권 수호를 위해서 조직한 단체 한국중앙총상회가 되겠고요. 한국협회하고도 좀 구분해 주세요. 한국협회는 보부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이제 활용된 단체를 할 수 있겠죠.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학회는 땡 11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땡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이다. 자, 이 위의 내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광문사 사장 김광재, 키워드는 여기 김광재가 나와 있고요. 김광재란 이름과 밑에 국채 있죠. 단연보 국채. 국채를 갚아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 갚자. 담배 끊어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 2명, 서상돈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김광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이제 대구에서 먼저 국채보상운동을 실시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대구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시군요. 국가대표의 대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평양에서 시작돼요. 자, 요렇게 많이 섞어서 내지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이랑 국채보상운동을 섞어서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평양하면 물냉면이지. 평양 물산장려운동.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역시 물산장려운동이고요.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도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4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시기엔 사회주의가 아직 조직되지도 않았던 시기잖아요. 시기도 맞지 않고요. 이 둘이 함께 준비한 것은 60만세 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대한매일신보가 홍보를 해줬죠. 담배 끊어 빚 갚자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인 사장 베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대한매일신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역시 국가대표신문이구나. 국가대표신문이고 국가대표 도시다. 국대로 두 가지 묶어서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국가대표 키워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고와 부인, 동포라. 부인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여성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성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성들도 이 국채보상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담배를 끊고 있다. 연초를 많이 먹고 담배 끊어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 문제예요. 여성들도 함께 참여를 하였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함정이 있어요. 1번이 함정이죠. 근후에는 1927년에 신간회 자매단체로 조직된 여성정치단체입니다. 공부 좀 하신 분은 근후에 여성단체인데 여성이니까 정답이구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2번은 역시 국채보상운동은 물산장려운동이랑 섞어서 함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고 러시아 저지하면 바로 여기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여기 있네요. 서상돈, 김광재가 주도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5번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까요? 역시 국채보상운동 문제 나왔어요. 무엇을 통해 파악할까요? 우리 대구다. 대구 나오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여러분. 대구. 외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일어난 민족운동이고요.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석도 있죠. 이 비석이 그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동성로에 있어요. 대구 동성로 옆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고요. 이런 비석, 담배 끊어 빚 갚자, 이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문제 가볼까요? 자,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미국이 운산 금강채굴권을 가져갔다? 아관파천으로 열강들의 이권 침탈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렸죠. 1896년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죠.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부설권을 획득하였다. 자,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부설권을 획득했지만 일본에게 넘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일본이 철도를 다 깔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랑스가 이 부설권을 가져간 것도 아관파천 이후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1896년입니다. 3번, 차관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재정을 악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빚이잖아요, 빚. 빚 갚아야 한다. 3번이 정답이죠, 3번. 연도를 모르더라도 문제 맥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의 삼림체벌권. 자, 울릉도 삼림체벌권은 우리 1번에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거죠. 그쵸? 역시 아관파천을 기준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관파천, 1896년이에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이모군란 이후 1882년이죠. 1882년 내지통상권을 중국이 획득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7번으로 가볼까요? 차관 문제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라고 연달아 출제를 해놨습니다. 차관 1,300만 원 갚아야 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의연금을 내어 일본에 진 빚을 갚자.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 문제예요. 보기 가볼게요. 한국중앙총상회는 상권수호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도도 1898년이고요. 상권수호운동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시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주의자 이 시기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은 자본주의자들의 배만 불린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3번 평양하면 물냉면이죠. 역시 물산장려운동이네요. 조선총독부 이 시기에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이 시기에 없고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국가대표신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아래 전개가 되었죠. 자, 또 다음에 차 때 비슷한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우리 한능검에서 중요하게 보고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반드시 또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8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당시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사진은 전차 개통식과 관련된 것이다. 전차 개통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1899년입니다. 1899년 전차 개통. 1899년에 전차가 개통이 돼서 쭉 활동을 했겠죠. 전차가.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부산으로 가는 기차는 언제 나와요? 1905년 이후에 나오는 거죠. 1905년 이후에. 5년에 개통이 되니까. 황성신문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유생. 황성신문의 발행과 폐간 연도가 중요합니다. 황성신문은 1898년에 창간이 돼서 한일병합 때 폐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이 1905년에 을사늑약을 규탄하는 시, 일야, 방성대곡을 장지원이 실었죠.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런 표현과 통탄스럽구나 이렇게 강조를 한 시일야 방성대곡을 실은 신문이 황성신문이 되겠고요. 자, 98년부터 황성신문이 발간이 되고 있으니까 전차 개통 황성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2번 정답이죠. 자, 3번. 자, 어린이는 여러분 방정환입니다. 1920년대. 자, 이건 잡지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이가 아니라 소년이고요. 어린이라는 표현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활성화시키셨죠. 잡지 소년이라는 것은 1908년에 발행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원각사에서 신극 치악산을 관람하는 관객. 원각사는 1908년에 역시 1908년에 만들어져서 연극을 상영했고요. 국채보상 기성회. 국채보상운동 아까 우리 살펴봤던 1907년이죠. 1907년. 황성신문이 이때 만들어져서 쭉 가기 때문에 전차 개통식을 볼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20세기가 되어서야 진행된 내용이 되겠죠. 자, 9번 가볼까요? 연도 혹시라도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틀리실까봐 지금 제가 굉장히 초예민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버벅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버퍼링이 좀 걸리네요. 설명드리면서. 자, 그래도 더 또박또박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들어갑니다. 본 덕원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계양지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그 중에 덕원부가 있는 곳은 원산이죠. 여기 또 있네요. 원산. 원산사. 관리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는 1883년에 만들어지죠.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최초의 사립학교. 자, 밑에 볼까요?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계엄 예식을 거행하는데 화륜거, 즉 기차가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한다. 경인선은 1899년에 개통이 됐죠. 1899년 경인선 개통. 자, 이 사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보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전신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전신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인 80년대 만들어졌고 정확한 연도로는 1885년이에요. 전신서를 가설하는 인부는 85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개화 정책 당시가 되겠고요.
이화학당, 우리 유관순 열사가 공부한 이화학당, 최초의 여성학교 1886년입니다. 1886년에 이화학당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자, 제중원 나왔네요. 자, 제중원. 서양식 근대병원 제중원도 1880년대입니다. 1885년에 제중원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한성전기회사. 한성전기회사는 대한제국 시기 1898년입니다. 1898년. 자, 대한매일신보 언제죠? 1907년이죠. 1907년. 자, 83년부터 99년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20세기잖아요. 5번이죠. 자, 요거는 싹 묶어서 이제 근대화, 특히 1, 2, 3번은 본격적인 개화 정책, 80년대, 요렇게 묶어서만 공부하시고요. 5년, 6년, 5년,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냥 지역적으로 되게 딥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세밀한 연도, 요렇게는 내는 게 이제 공무원 한국사. 우리 한능검은 그렇게까지는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정도, 한성전기회사는 90년대 후반, 요렇게만 좀 잡아두세요. 대한매일신보 연도 알아두셔야죠. 1907년 대한매일신보. 연도를 암기시키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서 우리 한능검 수준에서는 딱 80년대다, 뭐 90년대다 이렇게 묶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가나다라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지육성학교 유경공원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 서양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 그리고 우리 신민의 안창호 선생께서 만드신 대성학교, 정부에서 만든 한성사범학교가 나와 있어요. 근대 학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허버트 길모어, 외국인 교사가 초빙된 거 유경공원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 정치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1번 정답이고요. 교육입국조서 반포. 2차 가부개혁이 94년부터 95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설지에 아마 1894년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스티커를 좀 붙여서 저희 교재 뒤에다가 다 이렇게 정정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교육입국조서 2차 가부개혁이긴 하지만 연도는 1895년이 되겠습니다. 1895년. 교육입국조서를 바탕으로 95년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묶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 크게 두 개 있죠. 명동학교랑요. 서간도에 우리 신민회가 자신의 신민의 신자를 따서 신흥강습소를 만듭니다. 서간도죠. 만주 삼원복. 서간도 지역이에요. 덕원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것은 1883년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웠다. 개신교 선교사가 만든 학교는 많죠. 이화학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연희전문학교도 선교사가 세웠죠. 배제학당도 선교사가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었어요. 개신교 선교사. 주로 이제 개신교 하면은 교육을 좀 강조하고 천주교 하면 사회사업, 양로원, 고아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종교만의 특징을 좀 잡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몇 개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사료가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원산학사 1883년에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고요. 이후가 아닌 거니까 이전 걸 찾으면 되겠네요. 1번 황성신문 1898년 우리 아까 한번 정리했었죠. 한성사범학교 1895년입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설립으로 이어져요. 유경공원 86년. 영선사 81년이잖아요. 통일기무함을 설치하고. 4번 틀렸네요. 교육입국조서도 1895년으로 2번과 5번 묶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미리 기출문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요즘 수정해서 이 해설이 좀 잘못 나왔으니까 연도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나가는 기출문제들은 모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오답 정리해드릴 겁니다. 일수인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는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 수정 보완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12번 가볼게요.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 차원의 신식학교, 정부에서 만든 학교가 되겠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키워드 영재를 기른다, 영재를 육성한다, 영재를 기른다. 66 유경공원입니다. 1886 66 유경공원.
이 유경공원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을 초빙했죠. 헐버트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했다. 지난번에 헐버트가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한능검에서. 이름만큼은 좀 파악해 두시면 좋겠고, 교육입국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진 거 함정이죠. 왠지 유경공원이 정부에서 저거 발표하고 세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한성사범학교입니다. 1번, 2번 모두 한성사범학교, 연도는 1895년이고요. 전국의 부목군현, 오랜만에 나왔네요. 부목군현. 조선시대 향교죠. 지방교육기관 향교. 양형고는 고려시대 국자 간의 진흥을 위해서 고려 예종이 실시한 양형고, 칠제 등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예종이었어요. 자, 13번 볼까요? 지금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거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산학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립학교죠.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 자, 도건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렸고, 계양지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 한다. 덕원부, 학교하면 원산학사. 최초로 설립된 여성교육기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화학당이 되겠고요. 2번은 한성사범학교죠. 관민, 공무원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만든 근대식 학교, 정답 3번이고요. 교육입국조서도 한성사범학교죠. 헐버트 길모어 유경공원입니다. 좀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출제자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허를 찌르는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14번 가볼까요? 자, 학교가 이제 지났습니다. 땡창간사.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국, 글자를 박는 곳, 방문국은 이 본격적인 개화정책 1880년대, 특히 83년 글자를 박는 곳 방문국을 설치해서 정부에서 개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열흘마다, 10일마다 발행하는 한성순보를 발간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한성주보로 이어지게 됐죠. 이 한성주보의 특징은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가 돼요. 자, 문제 가볼까요? 자, 이거 한성순보입니다. 1번,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일본한테 박살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장이 영국인이기 때문이죠. 대한매일신보. 시일야 방송대국 앞서 정리해드렸어요. 1898년에 창간이 됐고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란 논설을 실은 것은 황성신문이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대한매일신보에도 이 논설을 실었는데 먼저 게재를 한 건 황성신문이었어요. 3번,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국가대표 신문이잖아요.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가 되겠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왠지 정부의 지원 정답일 것 같지만 영문으로도 발행했다.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중에 또 이제 부녀자 대상으로 만들어진 신문, 제국신문,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영국인 베델, 양기탁이 함께 창간했다. 워낙 유명한 신문,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대한매일신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문제예요.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하였다. 천도교 하면 만세보죠. 만세보. 만세보. 상업광고 처음 게재되었다. 한성주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국가대표신문 정답 3번이고 나올 게 나옵니다. 4번은 일제강점기에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러시아어 뜻. 분하로드 운동. 이거 뭐죠? 동아일보죠. 1931년에 분하로드 운동을 단행하고요. 순환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대한매일신보 3번이었네요. 자, 신문 문제 또 나왔어요.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송도국 게재, 제국신문은 부녀자 대상 한글신문,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 배대리 창설한 국채보상운동 홍보신문. 자, 옳은 거 찾으라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행한 순환무 신문이었다. 한성순보 정답 바로 나오는데요. 1번이 되겠고요.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마가 돼야 되겠네요. 영문으로 발행하였다. 독립신문이니까 나에 들어가야 될 거고, 대한매일신보가 국권을 빼앗긴 뒤에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일본이 그냥 가지고 간 거죠.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으로 마입니다. 최초의 상업광고 게재는 여기에는 없죠.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계속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학습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17번 여기도 좀 어려워요. 한글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분 1900년대는 주시경과 함께 국문연구소가 되겠고요. 헌병경찰 통치 때는 이제 숨어서 하거나 크게 활동은 못합니다. 1920년대 다시 나와요.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덩치가 커지죠.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인물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한인샘 백천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고요. 독립신문 교보원으로 활동하고 국문동식회를 조직했으며 생모를 보면은 20년대 활동을 안 하셨죠. 그쵸? 자, 국문연구소의 주시경 1번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 국문연구소의 특징이에요. 아니, 조선어 연구의 특징이죠. 잡지 한글.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은 조선어 학회입니다. 가계한할 제정, 지금 한글날이죠. 가계한할 제정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국문연구소에서 한글 연구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게 조선어학회가 1942년 독립운동 단체로 모함받으면서 독립운동 단체이긴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모아주었던 말모의 운동도 이 조선어학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잡힌 대표적인 인물로 이윤재, 이긍로 이런 이름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최현배 대단하신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30년대 조선어학회 주시경 선생은 국문연구소 정답 4번이었어요. 자, 18번 볼게요. 1907년에 만들어진 국문연구소죠. 국문연구소 1900년대.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 잡지 한글, 기관지인 한글은 조선어 연구회죠. 연구회. 우리말 큰사전 간행시도 조선어 학회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간행시도. 압수당했다가 나중에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영화 말모이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죠. 가계한할 제정 조선어 연구회, 주시경 지석영 선생님 국문연구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세 단체 비교 문제 섞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19번 한번 보실까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잖아요. 극장. 밑에 보니까 1900년대 운영이 됐고요. 연극을 주로 상영한 어디입니까? 원각사입니다. 원각사. 원각사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알레는 이제 선교사이면서도 병원 만들자고 주장한 인물이에요. 광해원을 만들자고 하죠. 광해원.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 처음 개봉된 곳은 종로에 있는 단성사입니다. 자, 신간의 창립대회는 종로 YMCA예요. YMCA. 고종의 황제직식이 거행된 곳은 환구단이고요.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은 원각사에서 공연이 되었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장소 문제, 인물 문제가 우리 한능검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번 가볼까요? 불교 유신론을 강조하신 분으로 불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용운 선생님 문제가 나왔어요. 불교 유신론 하면 한용운이고요. 유교 구신론 하면 박은식입니다. 1번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자, 의민단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독립운동단체. 천주교. 만세보는 우리가 앞서 우리 살펴봤죠. 청동교. 죄송합니다. 천도교죠. 천도교. 천도교가 만세보. 임해친무.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3번 정답이고요.
윤동주 시인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처럼 한용운 선생님도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냅니다. 대성학교 설립 안창호 선생님, 신민의 안창호, 중광단은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대종교가 조직한 중광단은 후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었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로, 즉 김좌진 장군이 이제 5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김좌진 장군. 자, 개항 이후 경제사회 문화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렵습니다. 정치사 뼈대 흐름 잡으신 뒤에 중요한 연도들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번 강의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물론 그럴 일은 최대한 없도록 제가 집중 엄청 끝까지 했는데요. 혹여라도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촬영해서 바로바로 여러분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게끔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20문제 풀고 찾아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